자,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분석을 할 때 웨지하고 삼각수렴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웨지랑 삼각수렴이 나온 후로부터는 조금씩 분석 기법이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미세 파동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들어본 게 두 가지가 있죠. 웨지라는 게 있고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웨지는 쐐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라이앵글은 삼각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큰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임펄스 파동이 있고 그리고 ABC 조정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쐐기형 같은 경우는 보통 임펄스가 시작되는 1파 또는 5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ABC 파동에서는 시작되는 1파, 그러니까 A파 또는 끝나는 C파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쐐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지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추세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리고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조정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파 다음에 2파가 나오는 이 구간, 그리고 3파에서 4파 조정이 오는 이 구간, 그리고 ABC 파동에서는 B파,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게 삼각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렴은 조정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파동.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상 야릇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A파동이나 C파동에서 나오는 게 쐐기형이고 B파에서 나오는 게 수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B파에서 쐐기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수렴이 아니라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수렴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 ABC 파동이 있어도 중간에 또 ABC 파동이 있죠. 소파동이. 그래서 이 A 파동이 나온 게 쐐기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여기 현재 B 파동에서 정상적으로 수렴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수렴이 나왔다 하면은 그대로 추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 엄청난 팁이에요. 여기서 웨지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소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휩소 무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휩소 무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BC 파동이 나왔을 때 정상적인 수렴이 나왔다면 그대로 추세가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웨지 형태가 발생이 됐다면 아, 소파동에 A파가 나온 거구나 또는 C파가 나온 거구나 그걸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잔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물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선물은 무지하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엄청난 노하우예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돈 버신 거예요. 제가 볼 땐. 큰 개념으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웨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쐐기형의 종류. 가장 흔한 게 이 두 가지가 흔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라이징 웨지, 두 번째는 폴링 웨지예요. 자, 여기서 라이징 웨지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면서 5개의 파동으로 쐐기 형태가 나오는 걸 우리가 라이징 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라이징 웨지예요. 그럼 폴링 웨지는 뭐냐? 반대의 개념이겠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면서 나오는 게 폴링 웨지예요. 이게 1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웨지 형태가 나오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반대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링 웨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요. 라이징 웨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상승하는 임펄스에서 1파라든지 아니면 5파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폴링 웨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임펄스에서 1파라든지 5파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락이 끝났구나, 상승이 끝나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ABC 조정파동에서 A파나 C파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폴링 웨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ABC 파동에서 A파동이나 C파동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5단계, 5번째가 나오는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웨지예요. 그리고 아까 팁 말씀드렸죠. 이 B파에서 나오면 소파동 A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난 후에는 작게 ABC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렴의 종류입니다. 수렴은 정상적인 수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게 정상 수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의 파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징적인 거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중간에 팍 튀면 안 돼요. 그건 수렴이 아닌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거를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렴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5파동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해요. 일반적인 수렴은. 그리고 두 번째, 어센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이런 거를 어센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끝나는 지점에서는 추세가 꺾이기보다는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디센딩 같은 경우는 이 어센딩의 반대예요. 어센딩의 반대. 저점은 똑같은데 고점은 계속 내려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디센딩 삼각수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센딩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겠죠? 그게 어센딩하고 디센딩의 차이예요. 어쨌든 웨지하고 수렴의 차이는, 웨지는 끝나는 지점에서 추세가 반대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수렴 같은 경우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다만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에 따라서 그게 시작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추세일 수가 있고 밑으로 올라가는 추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는 실력이 높아질수록 미세파동을 계산하는 실력이 확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